안녕하세요. 김보람의 남해에서 시골 육아 람디입니다. 주변 엄마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하준이 엄마는 육아를 즐기면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육아가 재밌게 보여요. 맞아요. 사실 저는 육아가 힘들다기보다는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도 재밌고 참 즐겁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엄마인데요. 이런 저에게도 산후우울증이 극심하게 온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초보 엄마였던 6년 전에 제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해요. 첫 곡 듣고 오실게요. 밤 선잠에서 깨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부시시한 얼굴 아들 밥은 먹었느냐 피곤하니 쉬어야겠다며 짜증 섞인 말투로 방문 휙 닫고 나면 들고는 과일 한 접시 엄마도 소녀일 때가 엄마도 나만 할 때가 엄마도 아리따웠던 때가 있었겠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 엄마로 산다는 것은 아프지 말거라 그거면 됐다. 네, 이설아 엄마로 산다는 것은 이란 노래 한 곡 들려드렸는데요. 가사가 참 와닿네요. 그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처음부터 육아를 즐기면서 재미있게 한 엄마는 아니었어요. 어쩌면 당연하겠죠? 태어나서 육아라는 것을 처음 해보잖아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모든 것이 낯설었죠. 저는 33살의 나이에 엄마가 되었는데요. 요즘 평균 초산모들의 연령으로 보면은 보통 정도의 엄마일 텐데 아무튼 그래도 아주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엄마가 되기에는 성숙한 인격체가 아니었던 건지 몰라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일단 저는 제가 아이를 낳겠다, 좋은 엄마가 되겠다 이런 결심을 단단히 하고 엄마가 된 계획적인 사람도 아니었고요. 결혼한 다음 해에 아이가 바로 태어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무지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둘 다요. 그렇게 덜컥 엄마가 되고 눈을 떠보니 제 앞에 저를 꼭 닮은 남자 아기가 있는 거예요. 저를 너무나도 해맑게 쳐다보면서요. 예나 지금이나 저희 아이는 참 잘 웃었거든요. 그리고 울기도 엄청 울고요. 저는 진짜 얘가 성격이 좋아지긴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막 마음에 안 들면 일명 쥐어짠다고 하죠. 그렇게 동네가 떠나가라 울고 그랬어요. 지금에야 사실 아이가 성격이 좀 긍정적이고 밝은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기 때는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루는 하늘에 까마귀 떼가 지나가는데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 엉엉 울고, 또 저희 남편이 재채기를 좀 크게 하는 편인데 그 소리를 듣고도 깜짝 놀라서 울고, 아무튼 육아의 시작은 무난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정말 힘들었던 부분이 잠을 너무너무 안 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좋다고 하는, 유명하다고 하는 수면 서적들은 다 찾아보고, 안아도 보고, 업어도 보고, 또 내려놓기도 해보고, 조명이나 습도, 온도도 다 맞추고, 온 방법을 다 시도해 봤는데요. 이상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잠이 정말 너무 예민한 아기였어요. 통잠을 딱 돌이 지나니까 자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전 1년 동안은 새벽 내내 몇 시간마다 깨서 미친 듯이 우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새벽 동안에 너무 우니까 제가 진짜 속된 말로 약간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리고 등 센서는 어찌나 심한지 몇 시간을 안아서 깊이 재워도 아주 조심조심 내려놓는 순간에 바로 3초 안에 깨서 또 막 엉엉 울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와 같이 누워 잤던 기억은 없고, 안아서 재우다가 같이 앉아서 그냥 기대서 잤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차라리 누가 저한테 이 아이는 1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잘 겁니다 하고 이렇게 예언가가 말을 해주면 좋겠지만, 당시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을 무작정 계속 걷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50일인데도 통잠 잔다고 하고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고, 그런데 저희한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고요. 저희 다크서클은 정말 발끝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제가 게다가 미혼 시절에 잠을 엄청 일찍 자는 사람이었거든요. 많이 잔다기보다는 밤 10시만 돼도 너무 피곤해서 잠드는 그런 사람이었고, 대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새벽형 인간이었어요. 가뜩이나 평생을 일찍 자왔던 사람이 아이가 생기자마자 밤을 새워서 잠도 못 자고 몇 시간마다 깨서 수유를 하고 안고 달래고 하니까 어땠겠어요. 저는 그 시간들이 진짜 생전 처음 겪어보는 고통이었어요. 그렇게 피로가 잔뜩 쌓인 채로 다음날 낮에도 내내 아이를 돌봐야 했으니까 제 몸과 마음이 다 견뎌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짜증이 정말 많아지고 남편한테 수시로 불같이 화를 냈고 예민의 절정을 달리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저에게 산후우울증이 찾아온지는 저는 몰랐었는데 우연히 보건소인가 어디에서 검사를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힘들긴 했지만 워낙에 좀 참을성도 있는 편이고 산후우울증이라는 이름이 왠지 멀게 느껴지고 좀 큰 병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검사를 했었고, 아무래도 주관적인 검사 항목이다 보니까 전 나름 긍정적으로 괜찮아요 하는 답변을 체크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궁금하지도 않았었는데 우울증 초기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알았죠.
아, 내가 우울증의 문턱에 들어섰구나. 이렇게 힘들면 사람이 산후우울증에 걸리는구나. 솔직히 그전에는 뭐 그런 거는 의지에 달려 있고, 힘들다고 생각을 계속 막 하는 사람만 걸리는 뭐 몹쓸 병이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잠 못 자고 아이 돌보고 그런 피곤한 컨디션으로 또 살아가고 뭐 그런 것들이 낯설음 그 이상으로 저에게 힘들게 다가왔던 거죠. 초반에는 사실 심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느 날은 저도 놀랬던 경우가 당시에 저희 집 앞에 4, 5층짜리 건물이 있었거든요. 제가 막 아이를 돌보면서 창문으로 건물을 보면서 내가 저기에서 이렇게 하면 뭐 사라지겠지, 내가 사라지면 힘듦도 사라지겠지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무의식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진짜 머리가 망치에 딱 맞은 것처럼 놀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살아가다가 이래저래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뭐 많겠지만 그래도 뭐 세상을 하직해야지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었단 말이죠. 제가 굉장히 독립적이고 마인드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보니 우울증이 좀 심해졌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잘 버텨준 제 자신이 대견하고 고맙죠. 이쯤에서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반자카파 뷰티풀 데이. Beautiful day, 노래 하나하나 내게 왜 이리 설레죠. Beautiful day, 아름다운 그대 내 맘 당신을 향하죠. Beautiful, wonderful, beautiful, I'm in love. 내 맘 왜 이리 떨리죠. Beautiful day, 너는 오늘 밤도 쉽게 잠
지금 생각하면은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정말 힘들다는 말을 입에 많이 달고 살았던 것 같은데 저도 제가 참 독하다, 기특하다라고 느낀 건 뭐냐면 그 힘든 내색을 다행히 아이에게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이만 보면 그래도 힘이 나고 비록 잠도 안 자고 좀 많이 울고 하는 아이였지만 그래도 엄마인지라 아이 자체는 너무 예쁘고 좋더라고요. 대신에 저희 남편에게 사정없이 화내고 좀 풀었지만 남편도 차라리 자기한테 해달라고 그런 게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을 생각하면 고마운 마음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본인도 일하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제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견뎌줬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좀 더 힘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개인적으로 힘든 부분이 저희 아이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량 아이예요. 지금은 거의 딱 30kg가 다 됐거든요. 태어날 때는 3.3으로 비교적 가볍게 태어났는데 낳은 이후부터 저희 애기 아빠의 우람한 체형을 점점 닮아가더니 2주 만에 애가 1kg가 찌고 몸무게가 늘어나는 속도가 진짜 너무 빠른 거예요. 100일 때는 9kg를 돌파했어요. 200일 때는 13kg가 넘었었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안고 업고 다니는데 정말 온몸이 아픈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쌀 무게에 가까운 짐을 제가 안고 지고 다닐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제가 가뜩이나 체력이 좀 약하고 몸으로 하는 일은 정말 젬병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걸을 때까지는 어쨌거나 아기띠 안아 다녀야 하니까 유모차도 많이 안 타더라고요. 진짜 죽을 맛이었어요. 내가 낳은 애지만 왜 이렇게 포동하지? 라는 생각을 매일 하면서 유전자의 힘은 정말 무섭구나 라는 깨달음도 얻었고 또 한편으로는 마른 애기들 엄마들은 또 살이 안 쪄서 고민을 하긴 하시던데 저는 애기한테 또 살찔 만한 걸 더 많이 갖다 주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단 것도 최대한 늦게 먹이고 했는데 늘 통통했어요. 아마 제가 초보 엄마다 보니까 이런 면도 아기가 울 때마다 무조건 수유를 했거든요. 아이 잘 달래는 법도 모르겠고 일단 말을 못하는 아기다 보니까 울면 배고파서 그러나 싶어서 얼른 수유를 했는데 그때 배꼴이 커진 건지 아무튼 검사하면 늘 상위 99% 막 그렇더라고요. 걱정이 많이 되긴 했죠. 그리고 손목이고 팔다리고 허리고 매일 아팠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한 초보 엄마가 아닐 수 없죠. 당시에 저희 마을에는 저랑 같은 또래 애기 엄마들은 거의 없었고 좀 큰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감대도 형성하기 쉽지 않고 저만 너무 육아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원래 성격이 누구랑 같이 뭘 해야 하고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때는 외롭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고 의지할 사람도 찾게 되고 그렇게 나약해지더라고요.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같이 살림도 하고 아이도 돌보고 하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좀 바쁜 사람이어서 내내 시간을 같이 내줄 수도 없고 또 게다가 저는 여기가 고향도 아니고 맡길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참 힘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아이를 갓 낳아 키우거나 한두 살 애기 엄마들을 보면 뭔가 측은하고 대견하고 안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대들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겠지. 힘내라는 말 해주고 싶다. 분명 조금 덜 힘든 순간이 온다고 얘기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응원을 많이 해주고 싶더라고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영아를 키우는 분들 계시다면 모두들 정말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힘드시죠? 잘 알아요. 그래도 아이는 조금씩 크긴 크더라고요.
스스로 밥도 먹고 뭐 화장실도 가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늘어가면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조금씩 편해지는 날이 곧 찾아올 겁니다. 힘내세요. 박보람의 해화동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어릴 적 함께 꿈꾸던 부푼 세상을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언젠간 돌아오는 날 활짝 웃으며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네, 아직도 한낮은 조금 여름 같은 날씨이긴 하지만 이른 가을을 기다리면서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를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뭐 누가 어떤 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하고 물으면 주저없이
아이를 갓 낳았던 2017년 그 한 해를 꼽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느덧 6년이 흘러서 기억이 좀 희미해지긴 했지만 제가 39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지껏 만난 어떤 낯설음과 시련들보다도 가장 적응 못하게 힘들었던 순간이 아닌가 해요. 어쨌거나 저는 어느새 저에게 왔다 간 줄도 몰랐던 산후 우울증에서 조금씩 다행히 벗어났던 것 같고 사실 하지만 6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육아는 여전히 매일이 처음이니까 저에게 힘들고 어려운 날이죠. 그렇게나 힘들었던 33살의 초보 엄마였던 나에게 산후 우울증을 겪었던 나에게 6살 많은 지금의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참 잘 버텨와서 고맙다는 말인 것 같아요. 육아는 독립된 하나의 인간으로 아이를 잘 성장하게끔 돕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아이가 20살 어른이 될 때까지 남은 13년 동안 얼마나 더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엄마인 나에게 닥쳐올련지는 아직 전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엄마가 된 나도 함께 자라면서 더 멋져지고 있다는 것. 엄마가 되어서 난생 처음 산후우울증까지 겪으며 정신없이 보낸 1년이 분명히 나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 중에 하나일 거라고. 하준이 낳은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나에게 스스로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저의 방송을 함께 해주신 전국의 육아 동지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보람의 남해에서 시골 육아 아쉽지만 끝곡 들려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전할게요. 전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가 있어 아마 넌 영영 남아있을 건가 봐. 꿈에서라도 찰랑거리던 그때 그 계절에 다시 닿을 수 있게 되면 좋아했었다고 용기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햇살 부서지던 그해 여름 매일 티격대던 우리에게 어디선가